정무위원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고 민주당은 시찰단 구성의 중립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가상자산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하면서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징계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무위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 중인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첨단 기술 혁신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코인 의혹 논란으로 결국 윤리특위에 제소된 김남국 의원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점쳐보고 출마설이 돌고 있는 한동훈 장관과 조국 전 장관 부녀 등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포착되고 있는 정치권 움직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활동을 앞두고 국회에서 긴급 현안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찰단이 새로운 한일 관계 발전에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찰단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전문가 구성의 객관성, 중립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 상임위 소식을 태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현장 방문을 앞두고 열린 국회 긴급 현안 보고, 여당은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나온 시찰단 파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국민들 관심도 높고 또 양국 관계 또 얘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새로운 또 관계 발전에 시금석이 되는 중요한 이런 이번에 그 시찰단 활동이 될 텐데. 그러면서 광우병 사태와 같이 정치적 괴담, 선동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사전에 토론을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점검할 항목을 하나하나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완벽하게 해가지고 와야지, 가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또 그게 괴담이 되는 겁니다. 저희도 혹시 부족한 게 있었다면 하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당은 시찰단에 참여할 전문가들의 중립성을 강조했습니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 원전 오염수에 이른바 쓴소리를 냈던 전문가도 시찰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 전문가 중에서 평소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다양하게 들어가야 검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찰이라는 명칭 때문에 실제 원전 오염수의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쏟아냈습니다. 차라리 그럼 검증단이라고 했었어야지 왜 시찰단이라고 하냐, 이런 의구심을 국민들이 갖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정부가 이 사안을 보는 시각이나 임하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해왔던 활동들을 이번에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선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장애인 평생교육법안 입법 공청회가 진행됐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인터넷 뉴스진흥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 등 28개 안건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 소위를 열고 공공 분야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중소공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인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인 투자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하고 징계안을 의안가에 제출했습니다. 여야 모두 김 의원 징계안을 제출해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한 것을 사유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 의원의 탈당으로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당의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더 지체할 수는 없고 지체하지 않고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민주당이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를 한 것보다 김 의원의 코인 투자와 수익 과정이 더 의심스럽다며 민주당의 맹공을 펼쳤습니다. 민주당 대표가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행위에 대한 책임만을 언급했다는 것은 여전히 사안의 엄중함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으로 2030 세대의 박탈감이 확산되는 등 민심이 폭발하면서 국회의 움직임도 긴박해졌습니다. 국회 정무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 모두의 가상자산 자진 신고 결의문이 채택됐는데 국회의원 모두가 가상자산을 인사혁신처에 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취득과 거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입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가 솔선수범하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은 물론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현황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 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여야는 이번 결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해 국회의원 모두의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한편 김 의원 징계안을 다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징계안 심사 절차를 두고 여야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특위사나 윤리심사 자문위에 넘기는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회의에 제명안을 올리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마녀 사냥이 이루어져선 안 된다며 절차를 준수하자고 반대했습니다. 이에 윤리특위는 숙려기간 20일을 최대한 줄여 김 의원의 징계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네, 장정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이슈 분석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의혹 논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에 이어서 민주당도 국회 윤리특위 김 의원을 제소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이 이해 충돌 문제에다 이 부실한 의정 활동으로도 번지면서 윤리특위 심사 대상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 지난 8일 국민의힘에 이어서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제안으로 오늘 김 의원을 조금 전에 윤리특위에 제소한 건데요. 지난 주말 민주당 쇄신의총에서 김 의원의 윤리특위 제소 문제가 결의되지 못했는데 이로 인해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의총에서는 김 의원을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는데 지도부는 의원 간 견해차가 있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연일 커지면서 결국 이 대표는 오늘 김 의원을 제소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비공개 당 회의에서 이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건 김 의원도 인정했으니 엄중한 책임을 물어 윤리특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년 총선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김 의원 사태를 굉장한 악재라고 보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해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국회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 안건을 다루게 될 텐데요. 윤리특위가 내릴 수 있는 결정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윤리특위 징계 수위는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경고와 사과 그리고 출석 정지는 의원 신분에는 지장이 없고요. 이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이 가장 강력한 징계입니다. 이 가장 높은 수위의 이 제명을 제외한 징계는 본회의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이면 가능한데요. 제명은 국회법이 아닌 헌법이 적용돼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윤리특위는 매번 이 솜방망이 징계다, 개점 휴업이다 이런 수식어가 뒤따랐는데 이번 김 의원 논란은 특히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민심이 크게 폭발하고 있는 만큼 어떤 결과를 내놓을 것인지 앞으로의 윤리특위 활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오늘 그 윤리특위 전체 회의도 열렸다고 하는데 김 의원 징계 문제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야가 공방을 벌인 부분은 바로 이 징계 속도 문제였는데요. 국회법에 따르면 이 윤리특위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많은 국민이 김 의원 문제를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따라서 여야 간사 협의로 이 윤리심사자문위 회부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마녀 사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자 이렇게 맞섰는데요. 결국 변재일 위원장이 자문위 소집은 의무 조항인 만큼 생략할 수 없다고 정리하면서 20일의 숙려기간이라도 빠르게 줄여보자 이렇게 여야가 의견을 모으고 여야 공방은 끝이 났습니다. 이 여야 모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만큼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현재 윤리특위에 제출돼 있는 징계안 30여 건 가운데 김 의원이 가장 먼저 심사 대상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가상자산도 이제 공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을 이뤘는데 이번 김 의원 건을 계기로 이제 모든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자진 신고하자는 결의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국회의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이 가상자산 자진 신고 결의안이 오늘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이 모든 의원이 자신의 가상자산 현황을 인사혁신처에 신고하고 취득과 거래 과정 등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김 의원 논란 이후 이 가상자산 불법 거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결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야는 이번 결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해 국회의원 모두의 동참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다 민주당 내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자진 신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내에서 이 홍익표 의원 등 김근택의 의원 모임으로 불리는 민평련 소속 의원 34명입니다. 이렇게 이 정치권 내에서도 의원 전수조사 주장이 이어지고 있고 이 정무에서도 가상자산 자진 신고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이 움직임에 동참할지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장정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국회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은 여야 지도부에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요청했고 정치개혁 2050 소속 청년 정치인들은 전원위원회에서 공론조사 결과를 표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여야 의원 144명이 모인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선거제도 개편 후속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초당적 의원 모임은 정파를 떠나 의원 100명이 토론을 벌인 전원위원회가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등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초당적 모임은 늦어도 6월까지는 여야가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 전원위에서 수정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원위원회를 좀 더 연장해서 토론을 더 성숙하게 갈 것인지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정개특위 안에서 또 논의를 어떻게 이어갈는지 이런 정리해야 될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원위원회를 이어서 논의해야 될 소위원회 구성 등이 전혀 진전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위 소위 구성에 대해 양당 모두 내부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답을 들었다며 여야 지도부에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청년 정치인들로 구성된 정치개혁 2050도 국회가 오는 6월까지 선거제도 개편 단일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원위원회 표결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가 발표한 시민참여단 500인 공론조사 결과를 전원위 표결에 붙여 단일안을 마련하자는 건데 정치개혁 2050은 수기 공론조사 결과 비례대표 의원 확대 여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70%로 늘었고 지역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10%까지 줄었습니다. 다양성이 보장되는 국회를 만들고 양당의 반사이익 정치구조를 깨트리라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가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여야가 민심을 왜곡하는 위성정당은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민 편익 증진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연장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다음 달부터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해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비대면 진료를 중단해야 하는데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생기는 공백을 시범사업 형태로 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시범사업 적용을 위해 8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대상은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종료할 예정이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6개월 더 연장됨에 따라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해온 민간자문위원회도 재구성됐습니다. 연금특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사회보장 등 각 분야에서 4명의 전문가가 추가돼
20명으로 꾸려진 민간 자문위 구성의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용하, 김현명 공동위원장이 그대로 자문위를 이끌어 나가게 되며 자문위는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에 대한 안정화 수단별 시나리오를 분석한 노후 소득 보장 마스터 플랜 초안을 연금특위에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을 찾은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국회 연설에 나섰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새 사이클을 맞은 한국과 캐나다가 더 절친한 친구가 돼야 한다면서 양국 간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한 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윤석열 대통령 초청으로 방한한 저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국회 연단에 섰습니다. 외국 정상이 국회에서 대면 연설을 한 건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 이후 약 6년 만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번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의 상호 협력을 높여나가자며 뜨겁게 환영했고, 이번 트리도 총리님의 방한은 양국이 함께 더 강하게 스트롱 투게더 새로운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트리도 총리도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사이클에 접어든 한국과 캐나다가 더 절친한 친구가 돼야 한다고 화답하며 기후위기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공통의 약속을 새롭게 하고 평화, 번영,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새로운 사이클을 가장 친한 친구로서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트리도 총리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협력도 약속했습니다. 북한의 군사도발로 한반도와 북태평양에 불안정이 야기되고 있다며 한국과 캐나다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이 비핵화,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서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 증진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언급하며 한국의 민주주의는 희망의 등불이자 피와 희생으로 얻은 민주주의라고 경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연설에 앞서 가진 김 의장과 트리도 총리의 사전 환담에서도 양국이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김 의장은 양국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 캐나다 수교 60주년 결의안을 함께 채택할 것을 촉구했고, 트리도 총리는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광원 원내대표 등이 배석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서 대거 광주에 집결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90여 명의 의원들은 내일 광주행 특별열차를 타고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며 김병민 최고위원, 김가란 청년 대변인 등 대표단은 오늘 열리는 5.18 전야제에 참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당 지도부는 오늘 전야제부터 내일 기념식까지 광주에 머물며 전야제와 기념식에 참석하며 소속 의원 전원에게 참석을 독려했습니다.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열립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현재 보훈처장인 박 후보자는 보훈처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보훈부로 승격되면서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5월 17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불통 이미지 대 코미디 사기입니다.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임기 1년 만에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본인의 공약이고 철저히 국회법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저희는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특히나 공약을 본인이 거부한 아마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 그러니까 자신들이 발의하고 자신들이 논의에 참여해서 합의한 내용을 스스로 파기한 거죠. 이게 코미디지, 이게 사기죠. 네, 먼저 야당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파기했다며 질타에 나섰습니다.
공약을 거부한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에 여당은 간호법을 강행 처리한 야당의 행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에게 독주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입법했다면서 비판에 나섰습니다. 도저히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 조항을 넣음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하게끔 만들고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갖게끔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했다고 저는 봅니다. 내년 선거에서 소통 부재, 대통령의 일방 독주라는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 법안을 입법하는데 저는 굉장히 비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건데요. 간호법안은 유관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면서 거부권 행사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회로 다시 넘어온 간호법,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결 시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전체인 115석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고 있죠. 내년 총선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법안을 놓고 여전히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앞선 양곡법과 간호법처럼 야당 단독 처리 이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행태가 반복되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한동훈 우는 부적절입니다. 친명계 자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인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아꼈던 후배 의원인데 참 너무나 좀 당혹스럽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남국 의원이 그 문제를 갖고 뭐 기획수사다 또는 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정 의원은 김남국 의원이 처한 상황이 안타깝지만 부끄럽기도 하다면서 솔직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기획수사라고 표현한 것은 부적절했다면서 질책도 아끼지 않았는데요. 김 의원이 현재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빠졌다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 의원을 향해 몰래 코인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것이 왜 제 작품이라고 하는지 궁금하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었죠. 저는 정치 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흘린 것이 아닌가.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흘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된다고 밝힌 김 의원. 이 발언 후에 여론이 더욱더 악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때문에 진상조사단에 참여했던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이 상의도 없이 방송 출연을 결정했다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에 나간 걸로 봤을 때 그 방송은 본인의 주장과 진술을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하고 연락을 하지 않은 채 그랬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으로 휘청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결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라는 강경책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징계 절차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갈 길은 멀어만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인 의혹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이 결국 국회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여야 공동 징계안 제출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이 오늘 전격적으로 윤리위 제소를 결정했는데요. 그 뒤에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철험회 소속인 김남국 의원을 쉽게 버리지는 못할 전망이 있었는데 신복이죠. 그리고 이제 읍참마속의 심정을 갖고 아마 결단을 내린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린 그 배경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지금 이거 배경은 본인이 살아야 되는 거 외에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네. 5월 14일 날, 이제 5월 5일부터 이 사안이 터졌는데 5월 14일 혁신의총부터 들여다보는 것이
제일 정확한 배경일 것 같아요. 네. 혁신의총을 6시간을 했는데 이 결의문은 그날 밤에 작성이 돼서 5월 15일 아침에 이제 발표가 됐어요. 네. 근데 이게 핵심이 빠졌어요. 첫 번째는 국회 윤리 제소를 당의 이름으로 한다는 게 빠졌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혁신의총 직전에 기습 탈당을 한 거 아니겠어요? 기습 탈당을 하면은 탈당서를 낸 순간 효력은 물론 발동이 돼서 당원 자격은 없어지죠. 네. 그러나 사안이 사안인 만큼 만약에 본인이 자료협정이나 당의 요구, 당의 지금 조사위도 있고 지금 윤리심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 등의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구하게 제명을 한다. 복당이 절대로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얘기가 의총에서 그 두 가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극히 일부 의원을 제외한 다수의 의견이라고 봐도 거의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등했거든요. 그러면 5월 15일 월요일 날 아침에 최고위에서 발표할 이 혁신의총 결의문에 이 내용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안고가 빠진 진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누가 뺐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뺐냐고 손을 든 사람은 안 나왔지만 이건 이 대표 본인이 아니면 이 대표의 최측근 이른바 찐명 인사가 한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표의 재신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여론이 비등하게 됐기 때문에 이거 지금 김남국 의원 적당히 봐주고 어영부영 하려다가 이 대표가 날아가게 생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읍참마속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을 오늘 아침에 내린 겁니다. 재신임 상황까지 몰리게 되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결단을 내린 거다. 저도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이제 지금 민주당의 어제까지의 흐름을 보면 탈당은 했지만 진상조사는 계속 한다 그랬지만 삼척 동자도 생각할 때 탈당한 사람을 어떻게 당해서 어떻게 조사해서 징계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게 다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민주당의 윤리위나 무슨 조사단이 조사를 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징계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해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또 결정적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조사권도 없는 당에서 당조사위원회에서 뭘 조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전제 자체가 다 깨져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것도 뺐느냐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은 뭐 불가피한 거죠. 피해갈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어차피 여기서 더 이상 피해가면 완전히 비난은 완전히 120% 써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뭐 윤리 제소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던 거죠. 네네. 21대 국회에 들어서 이제 공전 상태였던 국회 윤리위도 오늘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징계 절차를 놓고 여야가 이제 징계 논의를 벌이면서 절차부터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과연 이게 징계가 여야 간의 합의가 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김남국 의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 좀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처음에 저는 이제 여야 공동 발의 김남국 의원 징계안이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여야 공동 발의라 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조사를 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보니까 공동 발의가 아니다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말이 무슨 뜻이냐? 공동 발의 따로 한다 이 말. 국민의힘은 미리 제소를 했고 우리 민주당은 뒤에 하지만 공동 발의는 아니다 하니 이해하기가 힘든데 제가 짐작컨대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 발의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대로 제명 등의 중징계 그밖에 없을 테니까 여기는 아직은 따라가기 싫다. 뭐 이런 아직도 머뭇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발의해가지고 조사를 하면 될 텐데 별도로 한다는 것은 지금도 아직도 민주당 내에서 두 가지 기류가 혼재되고 아직도 혼재되고 있는 입장을 단일하게 못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일부에서는
탈당까지 했는데 징계하는 건 과하다는 생각을 아직도 하는 그룹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네,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공동 발의 아니라 그러는데 제가 보는 공동 발의든 아니든 빨리 조사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징계 수준에 대해서는 말은 못 하겠지만 지금 뭐 흔히 하는 말로 징계라는 게 우리가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뭐 불출석, 30일 정지, 출석 금지, 그다음에 제명이 있는 건데 우리가 딴 거 다 따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본다면 공적인 의식, 공인 의식이 전혀 없는 걸로 보여지는 일련의 행태를 본다면 제명 정도 가는 게 국민의 감정에 맞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직 뭐 감수 안 하겠다는 태도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네, 헌법 위에 있는 게 뭐 국민 감정법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 그 신성범 의원님께서는 제명을 예상을 하셨네요. 예상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사안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져요. 네. 지금 국힘당이 내놓은 이 윤리위 제소 보면은 징계 발의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거기에는 이제 제명이라는 징계 발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까지는 함께하지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따로 제소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네. 이건 물론 소수의 찐명들의 의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윤리특위 절차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첫째는 2달까지 할 수 있는 자문위원 회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8명이 외부 전문 인사들이 들어오는데 네. 민주당 추천이 4명이고 기타 정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국힘당을 포함을 해서 4명이 들어갑니다. 8명이 네. 2달까지 협의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리특위가 열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12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건 이미 구성이 돼 있죠. 이건 각 당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 심사 보고서를 채택을 하면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예상컨대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막 소나기와 폭우와 허리케인과 태풍이 다 몰아치는 상황인데 이게 조금 지나가서 잠잠해지는 때가 될 거예요. 틀림없이 이 3가지 절차를 다 지나고 나면 그때는 지금하고는 또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이다라는 것을 이 찐명 민주당 쪽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가 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마 적어도 한 2달 뒤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가 되면 또 많이 지금과는 상황이 바뀔 것이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네. 21대 국회에 들어서 접수된 징계안이 신현영 의원 닥터카 탑승건, 태영호 의원 4.3 사건 발언 등 39건이었는데요. 그중에 4건만 회부가 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계 수위가 4단계로 나눠집니다. 공개회의에서 경고, 사과, 국회 출석 30일 정지, 제명 이렇게 되는데 실제 20대 국회에서는 의원 징계가 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의원 징계가 현재 1건인데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 눈에는 사실상 윤리위가 면죄부를 주는 그런 윤리위가 아니냐 이렇게 비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신행까지 말씀하신 한 건, 21대 국회 한 건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김기현 대표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출석 금지 30일 받았다. 30일. 네. 기억나시죠? 왜 받았습니까? 김기현 의원이 그때 평의원인가 원내대표가 모르겠는데 이른바 금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반대하면서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로 제소됐고 그 제소의 결과에 따라서 30일 출석 정지가 됐어요. 출석 정지. 네. 근데 그 후로 헌법재판소에 또 제소를 했어요. 김 의원이. 그래서 거기서는 또 어떻게 보면 그 처분이 각하 결정이 내려졌어요. 네. 그래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로 30일 출석 정지된 게 21대 국회의 유일한 사례다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지금 그러니까 그 야당이 덕달같이 정말 달라들어서 그걸 채찍었다니까요. 근데 그때는 윤리 자문위를 안 거쳤어요. 왜? 이게 의장석과 위원장석에 앉는 것은 별도 규정에 의해서 자문위를 안 거치고 바로 본회의도 회부하도록 규정을 만들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도록 해놓고 이익 충돌이나 무슨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넓혀놨어요.
아주 손방망이 처벌하게 만들어놨어. 이 법 자체가, 규정 자체가. 네. 그래서 오래된 규정이에요. 이게 91년도에 이게 국회의원 윤리강령이 만들어지면서 이걸 만들었다는데 제가 보기엔 이런 것도 좀 손을 봐줘야 돼요. 국회법도 손대고 윤리 규정도 고쳐줘야 돼요. 그래야 실효성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박덕흠 의원, 이상직 의원, 윤미향 의원을 이 심사위원회에서 제명으로 하자고 만장일치로 해서 의의를 올렸어요. 외부인들이. 네. 그런데 그 규정에 보면 존중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존중 하나도 안 했어요. 없던 일이 됐어요. 윤리특위 회의를 안 했다니까요.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김진표 의장이 관심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 원래 또 자문위원 이게 의장 직속으로 돼 있어요. 윤리특위 소속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을 포함해서 이렇게 어른들이 국회 어른들이 이런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그 프로세스나 이런 걸 좀 세밀하게 만들어서 이걸 제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도 이상한 의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가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은. 네. 징계안이 21대 국회에 들어서 39건이 이제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 이제 4건만 회부가 됐다. 이것도 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손을 봐야 될 그런 그 소지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하여튼 복잡해요. 네. 징계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서로 회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금방 설명드린 대로 자문위가 있고 또 뭐 자문위가 이게 이번에는 지금 변재일 위원장이 이 자문위의 이 자문은 필수적이고 필요적인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 여당 간사가 이 자문위를 생략하자고 제안한 것을 일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문위도 어떤 때는 필요 없다고 그랬다. 어떤 때는 또 필수적이라고 그러고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법상으로는 자문위의 결론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가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인 거죠. 하여튼 자문위 포함해서 윤리특위의 이 전반적인 과정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뭐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국민 소환제가 없잖아요. 국회의원은. 근데 국회 윤리특위마저 이렇게 흐물흐물하면은 국회의원들이 별로 무서워하지 않죠. 그냥 엉뚱한 데에다가 말하면 보복을 하기 위해서 윤리특위를 가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지금 사실 눈에 보이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좀 뜻이 있는 의장단이 이거라도 좀 해놓고 21대를 마치는 게 의미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이게 말씀 지금 보세요. 이게 우리 현지 의원들,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단죄하죠? 잘못에 대해서는 형사법적인 내용이 잘못이 있으면 검찰이 들어와서 하고 체포 동의안 처리라는 걸 통해서 또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는다는 불체포 특권을 활용해서 벽이 아주 높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비위에 대해서는 그나마 국회 내에서 자정이 가능한 게 윤리특위예요. 네. 지금까지는 제대로 하나도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국회에 제 표현들을 하면 배경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건을 많이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러면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옛날에 우리 세계사 배웠잖아요. 세계사 시간에 도편 추방제도 그리스 같은데 민주정의 처음 시대 때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은 국외 추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상한 국회의원이 있으면 국회 안에서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퇴학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쉽고 세밀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이 대목 꼭 좀 강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좀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또 속도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무위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조사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그런데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놓고 여야 입장이 묘하게 이제 뒤바뀌고 있는 양상인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김남국 공세의 적극적인 국민의힘은 전수조사에 미지근한 그런 반응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실까요, 두 분? 그래서 이게 결의안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김남국 의원 건을 가만히 언론에 흘러나오는 거나 본인이 얘기하는 걸 보면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이를 막론하고 코인에 관심을 가진 의원들이 꽤 있는 것으로 느낌이 오고 파악이 돼 가고 있는 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남국 개인의 문제 내지는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의 문제고 국회 전체의 문제고 국회의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 보좌진의 문제 내지는 국회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돼 있는 것처럼 지금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이 팩트를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지금 이게 김남국 개인만의 문제로 그냥 치부되고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지금 금방 앵커께서 말씀하신 각 당의 반응이 미묘하잖아요. 네. 이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튈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정무에서 했으니까 아마 본회의에 올라가고 본회의에서 결의만 된다면 전체 의원 결의가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뭐 제가 볼 때 국민권익위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정보 공개 개인정보 동의서만 받으면 네. 진행될 것 같은데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왜 김남국 의원을 먼저 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거기에 좀 맞춰놓고 이건 차분하게 진행하는 순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같이 300명이 엉키기 시작하면 김남국은 사라지고 누가 했네 안 했네 이렇게 되면 이상해질 수사나 조사가 엉킬 가능성은 좀 남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야가 연일 터지는 돌발 악재를 털어내기에 바쁜 와중에도 총선 시기에는 내년 4월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혹시 오늘 한동훈 장관 법무부 계단 축하 꽃다발로 뒤덮인 사진 혹시 방송에서 취임 때보다 조금 더 많아 보이던데요. 예,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이제 팬들이 축하 꽃다발을 보내왔는데 그 중에는 21대 대통령 문구가 적혀 있는 그 꽃다발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동훈 장관 1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미 정치인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글쎄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일을 잘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논리 정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인정을 받는 것 같고 네. 아주 똘똘하다는 그런 이런 건데 정치인으로서는 제가 평가를 아직 할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사가 한 번도 확인된 건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달려 있을 텐데 네. 당장 내년 총선에서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라는 아직은 이런 판단 갖고 심지어는 우리 당내에서도 무슨 차출론 내지는 무슨 수도권에서 뭘 맡아야 된다 역할 기대론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과연 총선에서 이렇게 수도권에 나오는 게 한동훈 전 장관 타이틀을 두고 나오는 게 당 전체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네, 신경민 의원님. 정치인이죠. 이미 장관이 되면은 정치인인 건 맞는데 이제 이런 장관은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처음 보는 것도 맞고요. 네. 장단점이 분명히 있고 좀 신의원 얘기에 대충은 동의합니다만은 여의도 들어오면서 내가 이번에는 야당 의원들을 박살을 내야지 이렇게 전투력 투지를 다지면서 오는 장관은 참 드문 케이스고요. 대개 승률이 지금 높았는데 이런 장관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진짜 정치인으로 지역구를 가진 정치인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이걸 거부할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요. 정치인으로서 성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같이 이제 더불어서 언급되는 인물이 조국 조민 부녀인데요. 이 총선 출마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국 한동훈 출마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좀 분위기가 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조국 전 장관이 명예회복을 하고 싶은 개인적 욕구는 많을 거다. 그런데 과연 민주당에서 이른바 공천이 가능하겠네. 민주당의 대표 선수로서 대표하는 인물로서 나오는 게 민주당 전체적으로 봐서 어떻게 보일까 하는 대목은 민주당 내에서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팬덤도 있지만 적어도 이 조국 사태가 어떤 사태냐면 대학,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회가 다 둘러 째진 거예요. 단톡방에서 다 싸우고 했던 게 이 사건이에요. 그럴 수 있는 거야?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완전히 우리 사회를 진영을 둘러 쪼갠 게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제 단톡방 다 깨져버렸어요. 네. 이런 문제가. 근데 그걸 다시 국회에 출마를 할 수 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으로서도 고민이 많을 거다라고 보여져요. 네. 조국 전 장관은 원할 수 있죠. 그러나 민주당은 대단히 고민스러운 대목이고 민주당이 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가지고 언젠가는 고민하겠지만 저는 결론은 이미 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약속이란 듯이 전직 대통령들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책방을 열고 다큐도 개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천을 찾았고 대구 동화사의 모습을 드러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예전 참모들을 자주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그 전직 대통령들의 외출 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시간이 됐어요. 그럴 때가 지금 됐습니다. 총선 앞두고. 역시 예상을 했던 대로 지금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책을 좋아하니까 이런 시도를 하는 거고 이명박 대통령은 내세울 게 지금 그거잖아요. 청계천. 네, 청계천 플러스 4대강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지역 뭐 그러는데요. 그러나 영향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세 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움직이겠지만 움직이는 것만큼 여러 가지 수확을 거둘 수 있을지는 저는 좀 의심스럽게 봅니다.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된다는 건 무슨 뭐 이렇게 막 자기 쪽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사람들을 다 챙겨 많을 것 같지가 않고요. 일단 그 사람들이 몇 사람 있다고 하더라도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다큐 영화가 나는 문재인이다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나는 노무현이다보다 거의 뭐 4분의 1 수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좀 퇴임하신 지 얼마 안 되는 전직 대통령의 다큐를 찍는다는 그 너무 근접한 지점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캐릭터 차이가 많잖아요.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 한 분은 굉장히 드라마틱하면서도 뭔가 반전이 있고 막 어떤 궁금하기도 한데 문재인 대통령 모범생의 재미없는 그런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다큐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런 거 좀 유심히 보여주는 4분의 1이라는 거는 어떤 게 4분의 1인가요? 관객 수가 관객 수가 지금 말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그 뭐랄까 이명박 대통령이야 뭐 자기가 굉장히 오명을 뒤집어 썼잖아요. 어찌됐건 지난 정부에서 검찰 수사에 의해서 돈만 밝히는 사람 이렇게 이미지를 썼는데 그 전에 돌아가 보면 서울시장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대통령까지 된 과정에서 결정적인 게 추진력 문제, 청계천 복양을 뜯어내고 청계천을 복원시킨 거. 또 하나는 지금 다 우리가 겪고 있지 뭐 잊어버렸지만 그 대중교통 완전히 그 전용 차선제, 그럼 4대강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추진력. 네. 이게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저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한번 나가 보고 싶었을 테고.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유영하 변호사가 뭐 모시고 다닌 건지 어찌 모르겠는데 세 분 다 움직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정치적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거라고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제는 또 하나는 언론에서부터 이제 마이크 대고 총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거는 안 물어보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라고 느껴졌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런가 하면 그 22대 총선을 통해서 여의도 복귀를 시도하는 중량급 인사들도 여러 분 있습니다.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최경환 전 의원 등등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요 배경은 어떤 건지 또 정치권과 이분들을 바라보는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시선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이 네 분이 다 좀 입장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공통점을 찾는다 그러면은 양 당이 다 지금 국민들로부터 별로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시작을 해서 그래도 올드보이들이 들어가서 이 양당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최경환 의원 같은 이는 물론 사면 복권은 됐지만 그 당시에 뭐 굉장히 시끄러운 사안이었잖아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가능하나 정치적으로는 어떨지 싶고요.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송 활동을 통해서 뭐 지역구를 굉장히 다지고 있는 건 맞는데 현재 기소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천 룰을 바꿔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기소 내용의 결과에 따라서 판결이 나오면은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지금 현재 지역을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사법적 리스크는 없으니까요. 지역에서 천정배, 정동영 전 의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 물론 호가 갈리죠. 또 나오냐라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도
거물 오비가 필요하다. 뭐 이런 그 두 가지 견해가 굉장히 팽팽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오비들, 정치적 노병들의 귀환인데 긍정적으로 본 요소는 이제 정치적인 무게감, 이게 정치가 실종된 이 국면에서 식견과 정치력을 갖춘 고참, 뭔가 정치를 아는 분들이 국회에 와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글쎄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아직도 뭐가 좋길래 다시 한번 하려는 거야 이런 시각에서 글쎄 많이 벗어날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좀 부정적으로 여론은 바라보고 있을 것 같다. 맞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